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1.27%, 코스닥은 1.06%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에 들여다보면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이 개인들만 순매수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시장의 조정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대부분의 업종이 이렇게 고점권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 세력들을 좀 팔면서 차익 실현을 좀 해줘야 되는데, 시장에서 나오는 그 재료들이 너무나 좋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 상법 개정을 했고, 또 후속 조치로서 또 상법 개정을 또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나오는 뉴스 하나하나들이 전부 다 시장에 돈을 좀 풀거나 아니면 돈이 좀 늘어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는 그런 재료들입니다. 재료가 워낙 좋다 보니까 돈이 잘 빠지지 않고 있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략은 똑같습니다. 주식이든 현금이든 계속 보유하는 전략이고, 그런 가운데서도 현금이 늘어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매월 월급을 타서 적립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오랜 기간 적금을 좀 넣어놨었는데 때마침 적금을 갖다가 이번에 탄다 이렇게 해서 현금이 생겼다, 이렇게 현금이 생긴다 그러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도 어떤 걸 사야 되느냐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은 흐름 같은 경우 흐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 상장된 여러 종목들 흐름을 쭉 보면은 일단은 우리 시장이 탐욕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 단기간에 많이 올라서 좀 과열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홍콩, 캐나다, 베트남 이런 쪽도 지금 과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원자재 쪽으로 본다더라도 구리 쪽으로 지금 돈이 좀 들어와 있고요. 다시 돈이 많이 돌아다니니까 경기 민감이 관심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쪽은 다 지금 비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가운데서 그럼 싼 걸로 좀 찾아봐야 될 거잖아요. 그 어디가 싸냐 보면은 지금 이 중에서 지금 보면은 경기 방어 헬스케어 이게 우리로 치면 제약입니다. 이쪽이 지금 좀 싸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아르헨티나도 그렇고요. 농산물, 쇼핑몰, 물류창고 이런 쪽이 다른 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금 좀 싸다 이런 이야기인데, 전부 다 이렇게 제가 좀 눌러보니까 그 중에서 나머지는 그동안 올랐다가 좀 조정을 받는 그런 경우이고, 이 제약쪽 헬스케어 쪽은 실제로 좀 떨어져 있어요. 종목 좀 들여다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이아몬드가 떴다 말은 굉장히 공포스러운 상황이 최근에 연출이 됐던 거잖아요. 또 그리고 또 화이자도 제약 관련주인데 이렇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존슨앤존슨도 보면은 다른 것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업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싸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제약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돈이 이렇게 새로 이제 생겼다 그러면은 아무 데나 꼽지 말고 고점권으로 분석되는 한보를 이렇게 들어가서 물리기보다는 지금 분위기상 이제 제약 쪽이 좀 싸니까 지금 우리로 치면 이 코스피 제약은 아직 고점권으로 분석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가지고서 여기에 우리가 새로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동안 이렇게 주가가 쭉 하락을 하다가 이렇게 턴되는 그런 종목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제약주 중에서도 우리는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유한양행이라든지 아니면은 셀터리온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많이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시장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근데 그 외에 나머지 종목들은 또 이렇게 돌아서는 것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어쨌든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미국 시장을 들여다봐서도 다른 데 비해서 제약 쪽이 좀 소외돼 있다. 소외돼 있단 말은 싸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 관심권에 물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을 높여서 새로운 기회를 잡으려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취급하지 않는 걸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을 보는 게 아니라 제약을 좀 한번 연구해 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세력들이 오늘 공통으로 어떤 종목 매집했나 보니까는 일단 S1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나왔었죠. 요거 지금 스윙으로 들어가신 분들도 차익 실현 준비하고 있고요. 또 순환 매매 차원에서 들고 있다 그러더라도 아직 현재는 보유입니다. 또 그리고 코롱 인터 같은 경우도 지금 보유이죠. 보유입니다.
또 현대엘리베이터도 지금 보유 관점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신규 접근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신규 접근 없죠. 그 돈을 들고 있는, 그래서 들고 있는 거예요. 또 보유하는 것도 들고 있고. 근데 내가 새로 현금 생긴다 그러면 어디로 봐야 된다고요? 제약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에렉스 세미콘 이제 빨간색이 나왔는데, 자, 이거 괜찮죠? 요거는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고, 또 지난번에 봤었던 시젠 이것도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또 애경 케미칼 같은 경우도 이것도 뭐 연구를 한번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이제 빨간색 종목들도 시장이 조정이 되니까 이렇게 조금씩 생기는 겁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쪽이 좀 많았죠. 그럼 이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여러분들 뭐 시장 뭐 추세 뭐 이렇게 어떤 종목을 투자해야 되니 뭐 고민을 많이 하죠. 근데 아마 제가 이 화면을 뭐 보여드린 지 오래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을 되돌려서 한번 지켜보십시오. 보면은 참 보자. 우리 시장이 좋지 않을 때, 지난 4월 때도 그렇고요. 그 이전에도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들이 엄청 많았었습니다. 하락 추세의 종목들이 대부분 여기 하락 추세에 다 있었고, 일부 종목들이 이제 평범한 구간 지나서 여기로 조금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이죠. 근데 시장에 돈이 좀 들어오니까 지금 상황이 좀 뒤바뀌어 가지고 이쪽의 종목이 많이 늘었다가 지금 조정이 되니까 다시 조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줄어든 종목들은 여기에 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의 종목들이 많을 때, 이 하락 추세의 종목들이 많을 때, 그때 우리는 이제 돈을 추가로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상승 추세로 갔을 때 얼마 전만 하더라도 현금을 좀 챙기거나 아니면 계속 보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최근 들어서 여러 빨간 종목들 이렇게 좀씩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은 현금이 생긴다 그러면 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는 거고, 또 내가 새로 이렇게 편입을 좀 고민해 봐야 된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제약 관련해서 이 브레이크 걸리는 게 있나 없나 고민해 보면서, 여기도 좀 있긴 하죠. 자세히 보면은 이런 거 바이오 쪽도 있고, 제약주도 여기 광동 제약도 있고 뭐 있습니다. 여기 좀 있어요. 여기 보면 분명히 제약 관련해서도 뭔가 들어와 있는 게 있을 거라고요. 그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총을 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연구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어떤 주관적인 생각으로 투자를 뭐 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떤 하나의 원칙을 딱 정해놓고서 계속 그거를 쭉 지켜보고 실천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그동안 하락하던 종목에서 이게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돈이 들어오는 것에 그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총을 빵빵빵빵 쏘는 게 지금 현재 우리 투자 방법입니다. 이때 총을 쏠 때 순환매매 관점으로 총을 쏠 것인가, 순환매매라고 함은 이런 거 보면은 뭐 이렉스 세미콘 같은 경우 이 빨간색이 이제 다 소진될 때까지이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현대엘리베이터 현재 많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도 안 팔아도 됐죠. 이거는 빨간색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순환매매 관점에서 빨간색 다 소진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짧게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이런 거죠. S1에서 이런 식으로 녹색이 이런 식으로 요거 정리될 때 이때 좀 짧게 들어가서 매매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병행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또 원칙을 딱 정해놓고 그대로 계속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냥 계속 실천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억지로 하지 마라. 억지로 하지 마라. 늘 말씀드리는 게, 그냥 시장이 좋을 때는 그냥 안 찾아봐도 쌀만한 거 이렇게 세 필이 딱 많다 이 이야기고, 또 그리고 시장에서 현금을 챙겨야 될 때는 그냥 안 찾아봐도 여기 파란색으로 진한 건 많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전에 비해서 파란색으로 진한 게 지금 많이 좀 줄었죠. 그 말은 뭐냐, 파란색으로 있을 때 그때 현금을 많이 챙겨 놨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지금 현금과 어떤 주식 어떤 투자되는 게 시기적으로 조절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리에 따라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억지로 뭔가 자꾸 개입을 해서 무리수를 두게 되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무리수를 두게 된다는 게 어떤 이야기냐면은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이런 겁니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뭐 서울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지역 이외의 어떤 지역을 뭐 투자할 정도다. 그 정도라 치면은 뭐 투자에 대해서 아주 잘 아시는 분이죠. 그 어찌됐든 간에 뭐 그런 경우는 제외하고, 그럼 내가 서울에 산다 하면은 일단 뭐 서울에서 아파트가 괜찮을 겁니다. 그죠? 그럼 이 아파트를 갖다가 이제 사람들이 그것도 특정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관심을 많이 가지겠죠. 근데 이제 이 서울 전체에서 이쪽 지역에 좀 관심을 좀 가졌는데, 아파트가 이쪽에 너무 비싸서 못 사니까 이쪽 다른 쪽 아파트를 이제 관심을 다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아파트를 뭐 어떻게 다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관심을 가지느냐? 평상시에 관심을 가지지 않던 이렇게 빌라 같은 것에 이제 요 지역에는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빌라는 뭐냐? 평상시 같으면 사람들이 쳐다도 안 보는데 아파트를 갖다 찾다 보니 살 게 없어서 이 무리수를 둬서 오는 게 저 빌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돈이 돌아다닌다 하면 이 돈이 쭉 돌아다니는 겁니다. 아파트는 뭐 이렇게 주기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이런 식의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가운데서 아파트 가격이 이제 비싸서 여기 이제 빌라에 관심 가질 때는 요런 때입니다. 이제 띄엄띄엄 이런 식으로. 이 주기가 뭐 한 5년이라면 아파트는 5년마다 한 번씩 팔 기회가 있다 그러면은 빌라는 한 번 관심을 가지고 다시 반짝일 때 15년의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식 시장에서는 어떤 거냐면은 뭐 대형주 위주로 어떻게 투자를 진행한다 하면은 대형주가 뭐 그거 다 있잖아요. 대형주 안에도 업종별로 전부 다 있죠. 그러면은 그 업종 대표주만 가도 되는데 이제 대형주를 갖다가 하다 보니 다 올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중소형주 쪽으로도 막 가는 거예요. 평상시 찾지 않던 뭐 다른 것들도 막 어떻게 핑계를 대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가치주 쪽으로도 막 들어가고 막 그렇게 돼요. 그럼 대형주를 갖다가 우리가 주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순환매매 될 때 한 5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순환이 된다 손 치면 5년마다. 그러면 중소형주라든지 아니면 가치주 이런 것들은 15년마다 이제 한 번씩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오른다 치면 다음에 또 15년 이후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뭐 조선주 같은 경우 보면 어떤 거는 한 20년 만에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 매일매일 사고 파는 게 아니고 종목마다 그 올라가는 주기 텀이 있다 이 말입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좋은 것만 사고 싶은데 뭐 부동산으로 치면 어느 지역에 있는 아파트만 사고 싶은데 그게 너무 올라서 못 사니까 차선으로 자꾸 무리수를 둬서 찾다 보니 뭐 희한한 곳에 있는 빌라까지도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빌라 오른다고 해서 그럼 지금 어떻게 그럼 뭐 빌라 사야 되느냐? 그건 이제 골로 가는 겁니다. 투자 원칙이 없이 이런 개념이 없이 하다 보니까 뭐 빌라 오르면 다음에 또 팔겠지. 그게 아니라 빌라는 15년 만에 이제 처음으로 오는 거라고. 이번에 물리면 다음 15년을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식 투자를 할 때 대형주 웬만하면 투자하는 게 좋은데 뭐 좀 중소형주 잡주까지 내가 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번에도 들어오게 되면 뭐 가치주라고 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종류 많다 아닙니까? 이번에 정리해서 팔아서 수익을 남기면 괜찮은데 분위기가 좋아서 이제 그쪽까지 막 밀려서 주가가 오르게 돼서 샀단 말이에요. 근데 까딱 한번 잘못 물리면 한 15년 가는 거예요. 조선주 이번에 뭐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은 한번 물리게 되면은 한 30년 가야 될 수도 있고, 만약 그 사이에 중국 추호를 갖다가 이겨내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냥 조선주는 이제 사는 쪽 이제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그냥 우리나라 최고점에서 물려서 사고 떼이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투자를 진행할 때 순리에 맞게끔 잘 해야지 지 마음대로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공부 없이 오른다고 해서 그냥 가격만 보고 흐름 무시하고 산다 그러면은 개판 납니다. 개판. 그러니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냥 무리수를 두지 마라. 그러니까 시장이 좋을 때는 살만하게 세비리 때문에 찾아보지 않아도 많다 이 말입니다. 근데 억지로 둬서 제가 매매를 가르쳐 준 건 뻔하다니까. 이게 떨어지는 하락하는 주가 이렇게 하락하다가 이렇게 브레이크 걸렸을 때 이때 삽니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줬습니다. 이때 사되 빨간색 파란색 비교해서 여기 한 주기입니다 하고 정확하게 가르쳐 줬다고. 근데 이때 내가 못 살 수도 있으니까 그 과정에
수익 매매 어떻게 진행할 수도 있어요. 이게 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편법으로 브레이크 걸렸는데 뭐 오랜 기간 오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 아니지만은 첫 브레이크 걸린 이유보다 뭐 그렇게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뭐 총사도 그때하고 비슷한 가격대니까 된다. 이런 거 가끔 편법이 있습니다. 이 외에는 없다고, 이런 그 외에는 없다고. 가르쳐 주지를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 마음대로 생각을 해서 이제 요거 이제 저번에 그 삼성 전기 보여드렸죠. 미친 놈이라고 보여드렸죠. 탐욕 지표가 이렇게 있을 때, 요때 사서 요때 사고 요때 사서 사고 팔면 돈을 진짜 많이 벌 수 있겠네. 회전율을 높일 수 있겠네. 이게 지 생각이지. 나는 이거 가르쳐 줘 본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요런 거 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지금 말씀드렸던 게, 브레이크 걸렸을 때 이때 들어가는 겁니다. 요거는 우리 메이저 투자. 뭐 서울로 치면은 뭐 대장 아파트 이런 거 투자입니다. 지방으로 치면 지방에서 대장 아파트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찾다 못 찾으면 빌라 찾고 뭐 희한한 거 막 찾아 들어가잖아요. 그게 이거라고. 그게 지 마음대로 막 찾아 들어가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수로 두지 마십시오. 그냥 요대로, 그냥 화면에 보이는 그대로. 이거 엄청 좋은 겁니다. 엄청 좋은 거예요. 요거 말고 뭐 전체 종목 한 번씩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돌려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여기 있는 종목들이 점점 사라지고 여기 다 가 있다. 그럼 게임은 끝난 거예요. 여기서 못 찾으면 그냥 없는 거라니까.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건데 억지로 투자를 하다가 무리수를 둬서 개판 나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사라고 하는 거는 딱 정해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게 답니다. 그게 다른데 지 혼자 창의적으로 막 해서 사야 되는 지점이 아닌데 막 살라고 생각하는 거 있죠. 그냥 그럴 때는 정말로 아주 간단합니다. 휴대폰으로 자기 사진을 딱 찍으세요. 아니면 거울을 쳐다보는가. 그래서 탐욕에 찌든 자기 눈을 쳐다보라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아는 사이라서 차라리 심한 말은 못 하겠습니다. 눈가리를 갖다가 제대로 한번 쳐다보고 미친 눈가리를 갖다가 한번 제대로 한번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는 사이라서 그런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정신 차리고 똑바로 진행해야 제대로 딱 튀어나오지. 아무것도 모르고 지 마음대로 원칙을 정해서 까불어 샀다가는 골로 갑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그냥 아무거나, 심지어 시장이 좋을 때는 있죠. 그냥 벽에다가 이렇게 이게 벽입니다. 이 벽지, 벽에다가 종목 이름 걸어놓고 그냥 다터 던지세요. 아무거나 집어가지고 투자해도 다 맞습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그런 것도 된다고. 다 돼요. 그냥 무조건 다 어떤 것이든지 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미쳐가는 거죠. 지가 신이 된 것처럼 정신병의 어떤 단계에 이르게 되면은 이제 골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비용 그대로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